일단 저는 기본처럼 나올 거라서 다시 처음부터 개념을 정립을 해줄게요. 함수 할 건데 중학교 때 함수 배울 때 이제 어떻게 배웠죠? 중학교 때 혹시 함수 정의 기억나는 사람? 2학년 1학기 때 배우잖아 함수를 처음 2학년인 사람들 2학년 손 2학년 함수가 뭐였죠? 함수? 대입값 하나에 그죠? x 하나값 대입하면 y 값이 나와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배웠었어요.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 값이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이제 두 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만 꼭 나와야 돼. 두 개 나와도 안 되고 안 나와도 안 돼. 그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얘네들은 이제 이름을 붙이죠. 집합을 배웠으니까 우리. 그래서 이 x를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하죠? x를 모아놓은 집합을 그죠? 정의역이라고 한다. 정의역. 그다음에 요 y 값들을 이제 모아놓은 게 이제 뭐죠? y 값들을 모아놓은 게 나온 y 값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이라고 해요. 치역. 그리고 그거를 품고 있는 애들이 뭐예요? 공역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만약에 정역을 이제 x라고 두고 공역을 y라고 뒀을 때 어떤 함수 f라는 애를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얘를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읽죠 이거? x에서 y로의 함수 f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읽어요. 그냥 알겠지? 그래서 x가 정의역, y가 뭐고 공역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x는 선택하는 애들이고 y는 선택받을 애들. 그 다음에 치역은 선택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알아둬도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정의역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 x예요, y예요? x지. 정의역은 뭐냐면은 선택하는 애들. 선택하는 애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공역은 선택 받을 뭐 후보들 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선택받을 후보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치역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선택받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치역은 선택 받는 애들. 그래서 정역이랑 공역이랑 치역은 전부 다 집합 형태로 써줘야 돼. 집합 형태로 무조건. 집합 형태로 안 쓰면은 나중에 틀려요. 네, 집합 형태로 안 써주면 틀리는 거고. 그러면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책을 일단 덮어보고 네, 맞추면은 이따가 음료수 하나 사줄게요. 네, 알겠지? y는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다고 쳐보자. y는 fx에서 치역을 집합으로 나타내봐야 돼. 치역을 집합으로 나타내봐. 저 조건을 가지고. 지금 이 함수에서 정역이 이거고 공역이 이거죠. 치역은 안 나와 있잖아. 치역을 집합으로 나타내 봅시다.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면 문제 속에 나오거든. 조건에 주어져. 가나 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져요.
해석 못하면 못 풀잖아. 해봐야죠 그때. 어려우니까 음료수를 갈겠지. 빨리 풀어봐요. 아 이거 기프티콘 하나 줄까? 일단 해봐요. 아는 사람? 선착순 한 명. 네. 고민해봐요 고민. 한 3번 줄 테니까 고민해봐. 3번 줄 테니까. 왜 안 오지? 힌트를 줄까요? 조건제시법으로 써야 되거든. 조건제시법이 뭔지 알아? 조건제시법? 그러면은 안에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러면은 A 집합이 뭐가 돼요? 1, 2, 3, 4, 5죠?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럼 뭐예요?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야. 이게 조건제시법이잖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하면 돼. 해봐요. y는 y 다시 하고 y는 fx에 만족하는 모든 y가 x 모든 아니야. 아마 문제집에 다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치역은 fx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x가 어디에 있는? 정역 안에 있는 x들을 집어넣은 fx예요.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해 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얘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기본 문제나 응용 문제에는 이런 표현이 잘 안 들어가 있어. 근데 심화 문제집이나 아니면 학교 내신 같은 경우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조건으로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야. 조건으로 이렇게 주어지면은 얘가 뭘 뜻하는 거겠어? 치역을 뜻하는 거니까 걔네들이 치역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치역이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얘는 좀 중요하게 알아두고 까먹으면 안 되고, 아마 수화 심화할 때나 이제 나중에 확통할 거 아니야. 확통? 확률과 통계에서도 자주 나오는, 넌 필수잖아. 확률과 통계 필수로 나오니까 확통에서도 이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정역이랑 공역이랑 치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는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 값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정역에서 화살표를 뻗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화살표를 무조건 몇 개만 뻗어야 돼. x에서는 하나만 뻗어야 돼. 안 뻗어도 안 되고 2개 이상 뻗어도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걔네들과 만족하면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씩 낼 테니까 얘네가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 함수가 아니면은 왜 함수가 아닌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사유? 몇 명? 6명. 6명 드릴게요.
이거 함수야 아니에요? 함수예요. 맞아요. 나 왜 아니에요? 그치 1 때문에 안 돼. 아 이거 맞아요. 그다음에 명중 이거 맞아요. 그다음에 왜 아니지 얘가? 그다 3이 뻗는 게 없어. 그래서 구분을 할 줄 알지 이제? 구분을 할 줄 알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고, 물론 지금은 쉬운데 나중에 이제 함수들의 정의역과 치역이 안 나와 있을 때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하는 게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함수가 그려지는 전체를 이제 x축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y 좌표평면에서 y가 그려지는 부분을 치역이라고 하죠. 치역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너네 나중에 최대최소 할 때 치역이 중요하게 나와. 치역이 거의 최대최소예요. 치역 함수의 최대최소가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의 치역을 구하면 걔네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개념 노트 같은데 이제 칸 오른쪽 칸 있죠. 오른쪽 여기 오른쪽에다가 문제를 내가 한 10개 정도 줄 거야. 그래서 가장 그 정의역이 만약에 안 나와 있으면은 정의역이랑 치역이랑 적어주시고요. 내가 정의역을 제한시킬 수도 있어. 잘라가지고 자르면은 그거 가지고 판단해주면 되고, 지금은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안 할 거고 1, 2차 함수 이런 것만 할 거예요. 알겠죠? 정의역 잘 판단해 주시면 돼. 1번. 정의역 몰라. 정비례, 건비례 배웠으니까 이건 합시다. 각각 정역이 주어져 있으면 치역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역이 없으면은 가장 일반적인 거 있잖아. 전부 다 그려지는 거, 그거 정역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지금은 어렵진 않겠지만 나중에 성악함수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도윤? 너 수투하고 있다고?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정적분? 1학년 맞아요? 수투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은 손 들면 갈게요. 그림까지 그림 베스트. 그림까지 그리자. 그림도 그려보자. 그림.
다음 사람. 그림 그려. 봐봐 봅시다. 너네가 이제 문제 풀 때랑 나중에 서술형 쓸 때랑 그림 그리는 게 조금 다르게 그리겠죠? 물론 서술형 쓸 때 좀 더 꼼꼼하게 그리겠지만 너 만약에 서술형 쓴다고 치면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이렇게만 그리면 돼요. 맨 처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X축, Y축, 원점 그리고 뭐 Y절편 정도? 난 이 정도만 필요하다고 보거든. X절편도 있으면 좋은데 Y절편까지만 그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 만약에 이참수 같은 경우에는 X절편이 막 루트 이런 거 나오면 쓰기 힘드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고 좀 잘 그리고 여기 X, Y, O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이거 안 적으면 하나당 1점씩 깔 수도 있어요. 나 까여봤어 중학교 때인가? X, Y, O 안 적었다고 3점 갔거든.
1.1.1점 해가지고 그때 멘탈이 나갔었는데 네,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냥.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가 어떻게 돼? 봐봐 정의역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겠어? 정의역이 일반적인 경우 정의역 봐봐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튀어나와야 되지. 그러면은 정의역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은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나오는 게 정의역이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나오는 게 정의역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공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받는 후보들이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정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웬만하면 실수 전체로 정하기는 해. 웬만하면 실수 전체로 정하기는 하고 시역 같은 경우에는 선택받는 애들이어가지고 y값 그려지는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든 간에 무조건 함수값이 튀어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뭐는 그죠? 정의역이 쓸 때도 집합으로 x 바 x는 뭐 실수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는 거고 그럼 치역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튀어나오겠지? x 바 y 바 y는 실수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오케이? 요게 이제 1번.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2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뭐죠? 어디에 있는 게 모양을 결정하지? 여기에는 요게 모양을 결정하죠. 요거의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지. 위로 블록이고 축 결정해. 축 몇이에요? 축 1이에요 1. 축 봐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축 x는 그지 마이너스 2a분의 b죠? 요거 가지고 이제 풀면 돼. 축이 1이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만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만 그리는 거야. 그러면은 대충 그린다면 어차피 이거 색깔 안 쓸 거야. 어차피 너네 연필로 할 거기 때문에 봐봐. 연필로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럼 여기가 몇이겠어?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아 여기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 있겠어? 여기 왼쪽에 있겠지 당연히. 마이너스 이렇게 찍어 이렇게. 2는 어디 있겠어? 오른쪽에 있겠지. 근데 봐봐 이 차이가 몇이야? 지금 2죠. 그러면은 1 차이가 나려면 조금 위에다 그리면 되겠지? 1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여기 다 이제 이상 이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동그라미 색칠 동그라미 색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우개로 지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됐지? 물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조금 더 x축 y축 제대로 그려줘야겠지? 근데 맨 처음에 일단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들어가면 돼요. 대충 봐봐. 그냥 가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하고 들어가면 돼. 그냥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2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집어넣으면 몇이야? 0 이렇게 되네. 그지? 여기는 마이너스 1 몇이에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몇이야? 1 꼭지점 1,2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좀 그릴 거면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고 이게 0 집어넣으면 몇이 0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고 정역부터 생각해보자. 정역은 이거일 거고 얘는 치역은 어떻게 되겠어? 치역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함수값들의 범위라고 했죠. 얘 최소값이 몇일까? 여기 있네. 여기 마이너스 6 봐봐 fx 함수값은 이게 y 이거잖아. 높이 차이 마이너스 6 최소값 어디가 최대값? 2가 최대값이야. 그래서 어떻게 적어주면 돼? 여기 네? 어디?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해서 치역이 0에서 끝나는 건 아니야. 치역은 다시 봐봐. 치역은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결정을 하는 거야. 그냥 걔네들 이렇게 늘여놓으면 돼. 알겠지? 왜냐면 함수값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서 y바 마이너스 6 이상 2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치역이야. 그래서 치역 결정하는 거는 웬만하면 최대 최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치역 결정하는 건 최대치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도 보자. 지금 보면은 얘는 1차 함수야. 1차 함수 그지? 기울기가 음수니까 감소하는 이런 직선을 그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초가 2 이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여기 그냥 그리는 거고 마이너스 1 초가 2 이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치역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 치역이 2 집어넣으면 몇이야? 2, 여기 0일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몇이에요? 6이죠. 그럼 치역 어떻게 될까? 최소값 몇이에요? 0. 최대값은? 최대값은 6은 아니고 6 되기 직전이니까 최대값은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치역 0 이상 6 미만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알겠지? 0 이상 6 미만. 얘가 봐봐 얘네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얘네를 따라가는 게 따라갔으면 틀렸겠지? 얘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프를 웬만하면 그려봐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봐야 알 수가 있어. 물론 나중 가면은 수축하면 그래프 그리기 힘들어서 미분하면 그냥 나오거든? 다 찾으면 돼요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그래프를 웬만한 그래프들은 다 그릴 수가 있어. 지금 거의 외워서 그리는 거잖아. 함수 이거를 개형이라고 하거든? 함수의 개형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 함수의 개형들을 잘 알고 있고 걔네들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이제 수투까지는 이제 그래프 개형을 외워서 그리거든? 근데 미적분학이 들어가면은 거기는 함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다 외우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때는 직접 그려줘야 되고 그때 배우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 이름이 함수잖아.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리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래프를 다 그려보는 연습을 미리미리 해놔야 고등학교 가서 이제 시간이 빨라져요. 이제 시험 시간이 부족하지가 않을 거야 아마. 함수를 그리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시고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2차 함수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 어떤 수를 집어넣든 얘도 함수값이 나오죠. 정의하고 어떻게 되겠어? 그죠? 치역을 결정해보자. 치역은 뭐냐면은 우리 함수값들의 모임이라 그랬어. 치역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질 거고 축이 몇이에요? 축? 2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 그려지는 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y값은 얘보다 얘 이상은 다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 값을 구해서 얘 이상이라고 쓰면 돼. 치역을 여기는 뭐야? 꼭지점 몇 표죠? 축을 2라고 했으니까 축 2를 집어넣으면 꼭지점이 나올 거야. 2, 몇이에요? 2예요. 2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나 웬만하면 이거 잘 안 바꾸거든? 이거 원래 아마 너희들 이렇게 바꿔서 풀지 않아요? 이게 바꿔서 풀지. 바꿔서 푸는 사람도 있고 안 바꿔서 푸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웬만하면 그냥 안 바꿔서 푸는 편이야. 그냥 바로 찾아서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나오잖아. 그래서 바꾸고 싶으면 뭐 이거 아니까 바꾸면 되는 거지. 그리고 막 플러스 4 마이너스 4에서 바꾸진 않아 나는. 그냥 축 찾아서 집어넣어. 근데 바꾸는 경우는 이제 좀 문자로 나와 있으면 힘드니까 그냥 귀찮아서 바꾸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얘는 뭐죠? 얘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두 개 배웠잖아. x는 뭐 p, y는 q 이렇게 배우잖아. 얘는 근데 뭐죠? 함수예요 아니에요?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x는 p는. 그래서 얘가 이름이 2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해서 배우잖아. 직선의 방정식. 함수라고 절대 안 나오지? 혹시 직선의 방정식이랑 1차 함수랑 차이점을 알고 있는 사람? 김채원이는 누구야? 안 왔습니다. 둘 다 났어요? 네. 유서윤도 누구야? 성인들 직선의 방정식이랑 함수 차이점 1차 함수 차이점 내가 아까 말했는데 방금
직선의 방정식이랑 1차 함수 모양부터 설명을 해줄게.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불러요.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배운다. 차이점 먼저 아는 사람? 여기 이것도 적어줘야 돼. 저 A가 0일 그지? 얘는 a가 0일 수도 있고 b도 0일 수도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이랑 1차 함수 차이점은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반적인 1차 함수 형태도 있지만 플러스 얘네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야. 알겠죠? 직선, 모든 직선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1차 함수는 얘네들은 표현 못합니다. 얘네들은 표현 못해요. 그래가지고 너네 아마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올 거야. 옛날에 뭐 풀어본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 얘가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고 한번 해보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 원 밖의 점 3,5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까요? 3,5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3,5 혹시 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죠? 지금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뭘 세팅을 하고? 직선은 Y는 M에 X 그치? 한 점이 있으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세팅을 하고 y는 m에 x-3 플러스 5로 식을 세워주지. 그러고서 얘를 어떻게 바꿔? 보통 원이랑 접선 구할 때 어떻게 뭘 쓰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5는 0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이랑 같다. 로 식을 세운단 말이야. 세워볼까? 누가 할까? 지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알려줄게 모르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t는 봐봐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x계수 y계수를 피타고라스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뭐예요? 얘가 빗변 높이라고 생각해. 빗변이 뭐야? 제곱해서 더하면 돼. 루트를 씌워. 알겠지? 씌우고 요놈 여기다 이렇게 쏙 집어넣어. x 마이너스 y에다가. 그리고 절대값을 씌우면 됩니다. 그럼 적용을 시켜보자.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고 0,0에서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5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지금 적용 한번 시켜봅시다.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곧 얘가 몇이 되면 돼? 반지름 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풀면 어떻게 되냐면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걸 풀면은 어떻게 넘겨서 제곱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가 날라가요. 그치? 그러면서 30m이 16 나오거든? 그럼 m이 15분의 8이 나올 거야. 그럼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m 값이. 접선 하나예요? 원 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이 하나일까? 두 개잖아. 그치? 근데 애들 다 하나만 써놓는단 말이야. 이게 왜 하나밖에 안 나온 거야? 왜 하나밖에 안 나온 걸까? 왜 하나밖에 안 나온 걸까? 왜냐면 우리가 식 세팅은 뭘로 했으니까 1차 함수로 했으니까. 근데 접선은 뭐야? 직선이니까. 근데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건 뭐야?
둘 중에 하나가 접선이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사실 얘가 정확히 여기가 3,0이잖아. 그치? 3,5잖아 여기가. 그래서 이 직선만 구한 거고 우리는 x는 3이라는 접선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요거를 캐치를 해주시면 돼. 차이점을 알면은. 아니면은 원 밖에 한 점에서 근 접선이 두 개라는 걸 알고 있으면 m 값이 하나 나왔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하겠지.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이럴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근데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아니구나, 이거 둘 중에 하나 있겠구나 하고 찾아주면 돼.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알겠죠? 요런 건 좀 실수 안 할 건데 여기 함수는 아니고 도형의 방정식이라. 그래서 여튼 차이점이 있다. 알겠지? 얘가 더 큰 범위야. 1차 함수에다가 두 개 더한 거니까 부분집합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알아두시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y는 그럼 야 이거 하다가 지금 왜 이게 y는 2는 너무 쉽죠?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 알겠지? 그럼 정의역은 뭘까요? 정의역 뭘까? 정의역이 몇일까요? 모든 실수에도 모든 실수 다 나오잖아.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2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치역은 뭘까요? 치역? y는 네, 그냥 2예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뭐 원순할법으로 적어도 되고. 2 하나 있어요. 2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x분의 4. 얘는 뭘까? 우리 정비례 반비례 할 때 기억나죠? 물론 유리함수지만 정비례 반비례 할 때, 그치?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얘는 그림을 그려야 알 수가 있어. 여기 지나요? 안 지나지, 그치?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나요? 정의역 어떻게 되죠? 지금 모든 x값에 대해 함수값이 다 존재하나요? 모든 x값에 대해 함수값이 다 존재하나요? 존재 안 하죠. 왜? 그치? 0 빼고 x가 0이면 얘 0분의 4 분모인 0이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x에 0이 들어가게 되면 함수값이 없죠. 0 빼고는 다 되죠.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이미 는 0이 아니라는 순간에서 실수 적어줄 거야.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실수 적어주고. 치역은 뭐죠? 우리 함수값들의 모임이지. 여기서 함수값이 안 나오는 구간이 어디죠?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까지 나오잖아. 근데 이게 안 닿지. 어디가 안 나와? 여기가 안 나오는 거야. 여기가 이만큼이 안 나오는 거야. 그죠? 얘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기 개념을 잠깐 보면 10페이지가 펼쳐볼래? 10페이지 함수 쪽 펼쳐보면은 서로 같은 함수라고 나와있잖아. 서로 같은 함수. 예. 서로 같은 함수 나와있는 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같진 않지만 봐봐요. 서로 같은 함수. 여기까지 놓치고 이거 하고 쉴게요. 서로 같은 함수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우리가 하나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로 결정이 되지. 같은 게 없잖아 사실은. 그지? 만약에 y는 x라는 애랑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다고 해보자. 둘의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돼요? 다르지. 일반적인 그래프 모양은 다르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의역을 제한을 하는 거야. 정의역을 제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차 함수 형태에서 조금 잘라서 그렸던 것처럼 정의역을 제한을 시키면 함수 그냥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똑같은 그래프. 그러면은 어떻게 제한을 시켜야 둘이 똑같은 그래프가 될까? 생각을 해볼까? 일단 그려지는 형태가 y는 x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y는 x 제곱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대충 이렇게 여기 꼭지점에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 두 개를 어떻게 그려야 똑같은 그래프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그려야 똑같은 그래프가 될 수 있을까? 얘네들은 이제 지워 나갈 거야. 근데 똑같은 그래프가 되려면 적어도 이제 어디서만 그려야 되는 거야? 아예 똑같은 점을 찍혀야 돼. 그러니까 얘 A를 집어넣어서 B가 나왔다면 얘도 A를 집어넣어서 B가 나와야 같은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무슨 점에서 봐줘야 돼? 둘의 무슨 점? 겹치는 점, 그지? 교점에서 봐주는 거야. 이 포인트는 뭐냐면 서로 같은 함수 만들려면은 두 함수의 교점을 파악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이게 다야. 교점을 파악하는 게 다예요. 두 함수의 교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걔네들만 남기면 어떻게 되겠어? 걔네들만 남기면 어차피 두 함수가 똑같이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점을 파악을 해서 얘네들 중에 고르면 된다. 고르기. 얘네들 중에 고르면 돼.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x랑 x제곱이 있을 때는 둘의 교점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둘이 같다고 두고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x가 0 또는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네들 가지고 정역을 제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들 수 있는 개수 몇 개? 만들 수 있는 개수 몇 개? 정역 개수 몇 개? 3개. 3개예요. 3개. 2개가 아니라 0, 1 이렇게 2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둘 다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에서 공집합 뺀 1을 빼주면 돼. 알겠지? 요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서로 같은 함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두 함수의 교점을 파악을 해서 걔네들 가지고 골라주면 돼. 그러면은 얘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서로 같은 함수 같은 경우엔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고, 만약에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직접 다 대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다 대입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여러 가지 함수 나올 거예요. 1대1 대응, 1대1 함수 다시 천천히 복습할 거니까 좀 쉽시다. 네?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 뭐지?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유튜브 백곰의 수학 교실이라고 유튜브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돼. 딴 거 있거든. 다 올려놓은 거 있어요. 이거 말고 이거 올려놓을 거야. 오늘 끝나자마자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고 싶으면은 여기 들어가서 보면 돼. 구독자 26명밖에 안 되는데. 딴 것도 있긴 있는데 딴 거는 미적분이라고 모를 거예요. 보고 싶으면 보고. 그래서 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함수의 약간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함수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형태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나눠서 할 건데 거기 없는 것도 조금 할 거니까 잘 보세요. 봐봐.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종류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나누는 이런 것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증가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증가함수.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증가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쭉 계속 커지는 거예요. 함수 값이 계속 커지는 거야. 중간에 증가하다가 감소하지 않고 그냥 쭉 증가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함수 자체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떤 거냐면, 증가함수는
약간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원소 x1이랑 x2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x1이랑 x2는 다 어디에 있겠어요? 정역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겠죠? 이렇게 원소에 대해서 함수의 그 x1이랑 x1 대수 비교를 할 때 이거이면 함수값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 이제 요 말이 중요하다.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요 말이. 알겠습니까? 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소함수. 감소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이제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똑같이 만약에 x2가 더 크다 그럼 함수값은 누가 더 크다? x1 쪽이 더 큰 거예요. 얘를 만족하면 우리가 얘를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 배우는 거는 아마 미적분 1에서 처음 배울 거예요. 아직 수원까지는 안 나오고 미적분 1에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다뤄요. 뭐 얘네가 되려면 뭐 미분한 게 항상 0 이상이다 막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고, 얘네들도 이제 문제에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내가 네모 쳐주는 거는 조건, 너네 문제 같은 거 보면은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이렇게 써져 있는 문제들 있죠. 이런 조건이 가끔씩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수요일 날에 할 게 좀 많이 중요하거든. 수요일 날에 할 게 좀 많이 중요해가지고 웬만하면 수요일 날은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날 혹시 빠진 날 없죠? 빠져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와, 네. 어? 아, 놀러 간다고? 아니. 아, 일정 있다고? 수요일 날 좀 중요한데? 그러면은 수요일 미룰까? 다 오는 걸로. 야, 안 오면 듣기 좀 빡셀 텐데. 그거 할 거거든요. 주기함수랑 막 선대칭 함수랑 점대칭 함수랑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다 할 거예요. 좀 미룰까? 아, 빠지면 좀 빡세긴 한데. 최대한 그럼 바꿔볼게요. 그걸로. 어차피 바꿔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지금 얘네들은 좀 결이 다른 거고, 다른 애들. 그래서 함수 중에는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는 들어갔죠, 많이? 1대1 함수. 뭐죠, 1대1 함수? 뭘까? 1대1 함수 뭘까요? 봐봐, 보통 함수라는 것 자체가 x에서 화살표를 y로 하나만 긋는 게 함수지. 근데 1대1 함수는 뭐냐면 y도 하나만 받는 거야. 오케이? 받는 게 하나야. 알겠죠? 그래서 나는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이제 만약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뭐냐, 막 연애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뭐지, 뭐 나는 솔로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고 밥 먹을 사람을 선택을 하잖아. 그지?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이 안 된다는 얘기지. 원래 거기선 되는데 이게 안 돼. 무조건 선택을 하면 끝이야. 뭐 가위바위보 선택을 하든 뭐 이렇게.
이렇게. 이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게 1대1 함수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우리 정의가 있어요. 꼭 알아두시면 돼. x1이랑 x2가 다를 때 f 함수값도 뭐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은 약간 이런 말이 있다. 우리 봐봐. 일반적인 함수에서 얘는 참일까요? 일반적인 함수에서 얘는 참일까? 얘는 참이 아니겠죠? 얘는 참이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다 수원 배웠다고 했지? 수원 다 배웠다고 했지? 수원 안 배웠어요? 아.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런 거 풀 때 x가 몇이에요? 3이죠. 이게 x가 3인 이유가 이 지수함수라는 애가 1대1 함수여서 그래요. 사실은 지수함수라는 애가 1대1 함수여서 그래.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2차 함수 형태예요. 2차 함수. 만약에 2차 함수 fx에서 fx가 f2잖아. 이거 x는 2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x는 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얘기를 할 수가 없을까? 2차 함수는 뭐가 아니어서? 1대1 함수가 아니어서.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하나의 y값에 대해서 두 개의 x가 존재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2면 반대쪽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인지를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지? 이거 다 적용이 돼.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도 이제 x1, x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증가인 경우에는 f라는 함수를 씌워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지만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f라는 함수를 씌우면 부등호가 바뀌는 이유가 그거예요. 수원에서 지수함수 배울 때 a가 1보다 크면은 부등호 씌울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0에서 1 사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게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증가함수, 감소함수여서. 나중에 배울 때 알 거예요. 알겠지? 1대1 함수는 일단 정의 자체가 이미 서로 다른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얘네들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가 1대1 함수야. 알겠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다 함축된 버전이 있죠. 뭐예요? 1대1? 대응이 있지. 1대1 대응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1대1 대응이라고 그래요. 이 함수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1대1 대응이라고 그러고, 첫 번째로 뭐냐면은 1대1 함수를 만족시켜야 돼. 1대1 함수를 만족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은 동역이랑 뭐가 같아야 돼요? 치역이랑 같아야 돼. 동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돼. 알겠죠? 동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지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동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맘대로 정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1대1 함수가 그냥 약간 공역을 우리가 제한을 시키면은 1대1 대응 함수가 될 수 있기는 해요.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우리가 차이점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1대1 대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다면 둘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돼요. 유한 집합이라면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유한 집합이 아니면은 굳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 대응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뭐였지?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죠? 모든 x에 대해서 걔네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다 한 곳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fx는 대충 뭐라고 하죠? c 이렇게 상수로 취급하죠. c는 상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2, y는 3, y는 4, y는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도 정의역을 제한시키면 상수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다
y가. 그러면은 정의역을 1이랑 2랑으로만 제한시켜도 상수함수 되겠죠? 둘 다 0으로 가니까 치역이 하나잖아요. 그죠? 치역의 원세 개수가 하나인 게 상수함수예요. 치역의 원세 개수가 한 개인 게 상수함수입니다. 그리고 항등함수가 있어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죠? 항등함수. 대표적인 함수? 그죠? fx는 x. 항등함수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중학교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온다 하잖아. 근데 여기에 이제 내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여기 들어가면 사유가 들어가면 사유가 나오는 거고 여기 들어가면 이게 나오는 거고 똑같은 게. 그래서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들어가도 이 함수는 애들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냥 x 값을 집어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야. y 값으로. 알겠지? 그래서 대표적인 함수가 fx는 x고요. 물론 얘 자체도 항등함수가 이제 다른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보통 y는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y는 x 세제곱이라는 애를 우리가 이제 항등함수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걔네들을 항등함수로 만들려는 정의역들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서로 같은 함수 아까 배웠죠. 이 y는 x 세제곱과 y는 항등함수의 대표적인 예인 y는 x라는 애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게 만드는 정의역을 구하라는 소리가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서로 같은 함수는 우리가 뭘 보라고 했어? 교점 얘네들을 원소로 가지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같다고 두고 문제를 풀면 돼. 같다고 두고 풀어서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 중에 골라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정의역을? 네? 그죠? 7개 만들 수가 있어요. 부분집합 개수에서 공집합 뺀 거. 그래서 7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우리가 함수를 표현을 할 때 얘를 막 f, g 이렇게 문자 하나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i라고 표현을 합니다. 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합성함수 배울 때 i라는 말이 나오면은 당황하지 말고 아 항등함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요게 여러 가지 함수.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오늘은? 혹시 궁금한 게 있다? 내가 막 중간에 헷갈리는데 궁금한 게 있는 사람? 궁금한 게 있는 사람?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슬슬 풀어볼 건데 오늘 23문제만 풀면 돼. 지금 시간이 4시에 끝나잖아, 오잖아 이거. 3시 55분인가?